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해병대 소령 김서연은 늘 그렇듯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훈련 중인 부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맴도는 여름 한낮, 땀으로 얼룩진 병사들의 얼굴 위로 훈련장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없이 완벽한 부대였어요. 각 잡힌 움직임, 절도 있는 구령, 흐트러짐 없는 대형까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자랑하는 강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김서연 소령은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자랑스러움과 함께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병사들의 눈빛에 머물렀습니다. 훈련의 고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 너머에 자리한 무언가가 있었죠. 어쩌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겉으로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그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려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서연 소령은 자신의 직감,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다져진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오후 늦게 서연은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 김도현 이병이 오늘 이 사단에 있는 한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죠. 도현은 원래 활기차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입대 전 몇 번이나 자신 없는 표정으로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엄마로서 그런 아들의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배치받은 부대 역시 자신이 지금 시찰하고 온 그 부대와 같은 사단 소속이었으니까요. 그곳 역시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부대였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자율적인 통화가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해병대 소령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들과 짧게 통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도현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죠. 새로 전입 온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쩐지 평소의 활발함이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도현아, 괜찮니?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지만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시고요. 도현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답을 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혹시라도 부대에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꼭 알려야 한다. 알겠지? 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도현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짧은 정적 후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듯한 그런 망설임이 느껴졌죠.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녀는 엄마로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알려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이 신호는 단순한 엄마의 걱정을 넘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죠. 그녀의 눈빛은 비장해졌습니다. 김도현 이병은 자대 배치 후 며칠 동안 부대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엄마가 건넨 이상한 점이라는 말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죠. 겉으로는 여느 부대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훈련, 식사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병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나 도현의 예리한 시선은 무언가 다른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 외에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특히 신병들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태도가 보였습니다.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들의 모습은 도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사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도현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몇몇 선임병들이 신병들을 데리고 막사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낮 동안 느껴졌던 그 불길한 기운이 바로 이 밤에 벌어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죠. 그날 밤 이후 도현은 밤마다 반복되는 은밀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선임병들이 신병들을 데리고 야간 특수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폭언과 함께 구타가 이어지는 현장을 몰래 지켜보며 도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엄마의 당부가 떠올랐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라.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속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와 휴대폰을 이용해 야간 특수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은밀하게 음성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폭언과 비명,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죠. 또한 어두운 막사 뒤편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흐릿하게나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현이 녹음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도현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죠. 눈앞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이병장, 부대 내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선임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이병, 너 요즘 밤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병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변명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병장님. 이병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장실? 그럴 리가. 너 어딘가 좀 수상해. 혹시 스파이냐?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도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스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은 도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병장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도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내가 요즘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어디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라. 뭘 캐고 다니는 건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도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병장의 손이 그의 주머니로 향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도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녹음기나 휴대폰이 발각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병장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 직전 저 멀리서 초병의 불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병장은 잠시 멈칫했고 도현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병장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진심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병장은 도현을 노려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거친 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경고는 도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도현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이병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행동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는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며 부대 내에 만연한 침묵의 규율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기기 속에는 부대 내의 추악한 진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면회실 문이 열리는 순간 김서연 소령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턱을 넘어들어서는 아들 김도현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의 얼굴은 여기저기 피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군복 틈새로는 멍투성이인 팔과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서연은 아들의 상처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심장은 격렬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도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서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간신히 자리에 앉았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듯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도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서연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아들의 상처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아들의 부어오른 얼굴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픔을 감싸 안으려는 강인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주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서연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도현은 겨우 진정을 되찾고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죠. 엄마 여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야간 특수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서연은 아들이 건넨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아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이 부대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연은 도현을 부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군의관은 단순한 사고라고 보고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죠.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USB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구타, 신병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가혹행위, 그리고 선임병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들. 영상 속에는 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 공포에 질린 다른 신병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선임병들의 명단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행과 은폐 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독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러 간 군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화면 속에서 피투성이인 아들의 얼굴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는 아들이 겨우 내뱉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혹은 자신이 나약해 보일까봐 그토록 고통을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엄마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병대 소령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듯 건넨 피의 고백이었고, 이제 이 피의 고백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김서연 소령은 USB 안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가해자 명단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결의에 찬 떨림이었죠. 그녀는 먼저 해병대 상층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사령관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USB에 담긴 증거들을 제시했죠. 사령관은 그녀의 보고를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잔인한 학대 장면들이 사령관의 얼굴에도 당혹감을 안겨주었죠. 서연은 사령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기대를 산산조조각 냈습니다. 김소령, 자네가 제시한 증거는 충분히 심각하네. 하지만 이건 내부적인 문제일세. 군의 위신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내부 문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우리 군의 오랜 원칙이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면 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 해병대의 명예에도 큰 손상이 갈 걸세. 자네 아들 문제이니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서연은 사령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부 문제, 감정적? 그녀는 아들이 당한 고통이 내부 문제라는 말로 치부되는 현실에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군의 명예라는 미명 아래 은폐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다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김소령, 우리는 자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자네의 커리어에도 좋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스스로를 정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군의 명예와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 할 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사령관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사령관은 그녀가 자신의 뜻을 따르리라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선 서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강한 결의가 끌어올랐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라고. 좋다. 그렇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내부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불의에 맞서 싸울 유일한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지닌 또 다른 무기,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특수부대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특수부대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서연의 연락은 다소 의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 그리고 그녀가 전한 짧은 상황 설명만으로도 그들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전우회라는 이름 아래 뭉쳐진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비밀리에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작전 수행 능력, 뛰어난 전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의지와 전우애로 똘똘 뭉친 이들이었죠. 그녀는 동료들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도 서연과 같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김서연 소령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비공식 작전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었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구조, 병력 배치, 야간 근무 형태 등 모든 정보를 분석하며 최적의 침투 경로와 제압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외면한 정의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정면 승부이자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해병대 부대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훈련장의 가로등 불빛마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부대 전체가 거대한 그림자에 잠겨 있었죠. 이 고요함 속에서 김서연 소령과 그녀의 특수부대 동료들은 마지막 작전 브리핑을 마치고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바른 채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렬한 집중력과 함께 정의를 향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전기를 든 채 동료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대기. 신호 보내면 일제히 침투한다. 목표는 가해자들 생포, 증거 확보. 불필요한 충돌은 피한다.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한 싸움이자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작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새벽 공기를 가를 듯 강렬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자정이 막 넘어선 시간 서연의 손에서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희미한 불꽃이 어둠 속으로 치솟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특수부대 훈련으로 다져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마치 유령처럼 부대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각자 맡은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서연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가해 선임병들의 정확한 생활관과 침상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그녀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해제하고 생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깊은 잠에 빠진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가해자들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온 수갑으로 그들의 손목을 묶었죠.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뜬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검은 복면을 쓴 서연과 동료들이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침투 사실을 알아챈 것이죠. 침입자 발생. 각 소대 병력 출동하라.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포한 가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동료들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계획대로 증거와 함께 모든 가해자들을 한 곳에 모아라.
잠시 후 부대 내 비상 집합 장소에는 생포된 가해 선임병들이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서연은 침착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USB를 높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김도현 이병,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 병사들에게 가했던 폭행과 가혹행위의 증거다. 그때 저 멀리서 부대장이 호위 병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비상 상황에 당황한 듯 했지만 서연과 그녀의 동료들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소령,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자네는 명백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군에 대한 반역이야.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대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복면을 벗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역이라뇨? 저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반역일 순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USB를 부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이야말로 진실입니다. 부대장님이 그토록 덮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요. 부대장은 서연의 말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한 동료가 스피커를 연결하고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병사들의 비명소리, 잔인한 폭언, 그리고 가해자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부대 내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생포된 가해자들은 얼굴을 가리며 발악했고 주변의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얼어붙었습니다. 부대장 역시 영상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재생시키며 부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대장님께서 내부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대장님께서 군의 명예를 위해 덮으려 했던 현실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증거들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부대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새벽의 어둠 속에서 김서연 소령은 아들을 위해 시작된 이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린 어머니이자 장교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닌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서연 소령이 공개한 영상과 음성 파일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이 확보한 추가 증거와 함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해병대 부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학대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죠.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어머니의 분노, 해병대 폭행 실태, 군의 부조리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관련 기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 게시판에는 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군 내부의 은폐 시도와 책임 회피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소령은 이 모든 파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부의 지시를 어긴 항명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분명 군의 규율을 어긴 것이었지만 국민들은 그녀의 행동을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사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연일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김서연 소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행위가 군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사건의 피해자인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은 김도현 이병을 비롯해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학대와 가혹행위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영상과 음성 파일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김서연 소령을 옹호했습니다. 김소령님은 저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아무도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김소령님만이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한 병사의 증언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주신 분은 김소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재판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사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김서연 소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여론은 더욱 김서연 소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군사재판부는 국민적 여론과 병사들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죠. 김서연 소령은 항명죄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그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군 전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해 선임병들은 모두 불명예 제대 처리되었고 사령관은 물론 부대장과 관련 지휘관들은 보직 해임 및 경질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군 인권 개선과 병영 문화 혁신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군 내부의 부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비로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서연 소령의 용기 있는 행동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군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김서연 소령의 아들 김도현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증상을 보였죠.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고 밝았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들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죠. 서연은 집행유예 판결 후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김서연이 아닌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 김서연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외곽의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군대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연은 아들과 함께 산책하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아들을 보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도현아,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도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엄마, 저는 제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의 눈에는 다시금 공포와 죄책감이 서렸습니다. 도현의 이야기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녀의 손길이 도현의 떨림을 진정시키는 듯 했죠. 아니야, 도현아. 넌 절대로 약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엄마는 아직도 그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그의 눈빛에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죠. 서연은 계속해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 부대를 구했겠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그 안에서 고통받던 다른 병사들은 누가 구해줬겠느냐.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로.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도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듯 흐느끼는 아들을 서연은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흐느낌 속에는 그동안 혼자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PTSD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서연은 아들의 심리 치료를 꾸준히 도왔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아들이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도현은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가 상처받은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군 내부의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해진 자들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소령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돌렸죠. 군대 내의 사건은 비단 그녀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김도현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문화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더 나아가 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뜻에 공감하는 변호사, 사회운동가, 그리고 용기 있는 전역 군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김서연 소령의 리더십 아래 굳건한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서연의 집으로 의문의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가족, 특히 도현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고 짧고 섬뜩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더 이상 군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경고한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사무실로 누군가 던진 돌이 창문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보복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은 협박 편지를 받아든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싸워온 대상이 단순히 몇몇 개인이나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오랜 관행과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권총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 치열했던 훈련, 생사를 넘나들던 작전들, 그리고 늘 자신의 몸과 같았던 이 총의 존재까지. 그녀는 총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그녀는 다른 종류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총을 서랍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전쟁 대신 더 크고 복잡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제도를 통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이번엔 법으로 싸운다. 그녀의 독백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고 장교로서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녀의 끝나지 않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어둠을 밝힌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김서연 소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녀는 새로운 적과 새로운 방식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는 투쟁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